네, 그럼 이제 대체로 좀 돌아가 계신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3교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3교시는 하면은 네, 3교시는 불능 쪽 문제인데 계약법 쪽에서 문제를 좀 안정시킬 수 있는 좀 단원이 그렇게 뭐 많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불능 단원 문제가 항상 꾸준히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쪽 문제들을 좀 여러분들이 규칙에 따라 잘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기준값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을 준비를 하고요. 네, 보겠습니다. 자, 불능 문제인데, 불능. 자, 이 불능 문제가 나왔을 때, 불능. 자, 그리고 불능. 자, 불능 문제가 나왔을 때, 불능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좀 나오기 때문에, 뭐, 멸실, 소실, 뭐, 수용, 뭐,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내가 규칙에 따라 대응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해제가 가능하다 소리가 나올 수 있는 불능은, 매매 기준으로 봤을 때, 매도인한테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이때만 해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외의 경우는 해제 소리 꺼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 당사자한테 귀책 사유가 없다. 당사자라고 말하면 이제 매도인 매수인 말하는 거겠죠. 자, 이럴 때는 해제 소리 전혀 안 나오고요. 자, 매도인 쪽에서 대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걸 이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라고 하죠. 자, 이제 여기서 누가 채무자냐 이 질문을 제가 지난주에도 한 3분한테 받은 것 같은데, 근데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니까 채무자는 매도인도 채무자고 매수인도 채무자가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출발을 할 때 불능부터 지금 얘기를 시작했죠. 불능. 오늘의 지금 3번째 주제가 불능인데, 그러면 자,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채무인 물건이랑 매수인의 채무인 대금이랑 어떤 걸 가지고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물건은 채무자가 매도인이고 대금은 채무자가 물건은 채무자가 매도인이고 대금은 채무자가 매수인이란 말이죠. 근데 대금에는 불능이 없어요. 물건에만 불능이 있죠. 요거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 여기 불능됐다 그러면서 채무자 얘기를 하면 당연히 매도인이 채무자입니다. 그러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라는 건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해서 대금 청구를 못하는 것으로. 그러면 매수인은 물건은 못 받았지만 돈을 안 내니까 본전. 매도인은 물건을 잃었는데도 돈을 못 받으니까 잠깐 손해를 보는 위험부담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소유자가 매도인이던 순간에 지금 불능이 됐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하는 게 어쩔 수 없이 가장 공평하다고 우리 민법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불능이 됐을 때, 아까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불능되면 해제로 간다 그랬죠? 매수인 귀책 사유로 불능되면 해제로 가는 게 아니라 매수인입니다. 오타가 들어가네요. 매수인. 자, 매도인이네요. 매도인은 대금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2번하고 3번을 위험부담의 원리라고 하는데, 자, 당사자 중에 귀책 사유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러면 대금 청구를 못하는 걸로, 돈 안 받는 걸로. 매수인의 귀책 사유라면은 매도인이 여기 매도인을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매도인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기준 잡아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게 해제로 가는 매도인 귀책 사유 상황인지 보시고, 그게 아니라면은 돈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없는 상황인지 그 귀책 사유가 어디 쪽에 있는지 항상 귀책 사유를 따져가면서 문제를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펜 색깔이 또 빨간색으로 바뀌어 있네요. 노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색깔 바꿨고요. 자, 그러면은 자, 문제 쪽에 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193번 쪽에 있는 이제 이거 위험부담 쪽 문제인데, 자, 갑과 을 소유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을 했고요. 문제 조금 함정이 들어간 거는 을 소유의 주택, 소유주택. 자, 그럼 을이 매도인이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계약 체결 후에 인도전에 소실됐습니다. 그러면 이 소실을 보고 불타서 없어졌다니까 불능 현상이죠. 자, 불능 현상을 발생됐고, 자, 그럼 이제 불능이 발생됐을 때는 귀책 사유를 따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누가 매도인, 누가 매수인인 걸 찾아야 되는데, 보통의 매매 문제는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 이런 문제가 많죠. 근데 지금 출제자가 문제를 을이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럼 출제자가 왜 이런 불필요한 함정을 파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느냐?
자, 그건 갑이 규칙 사유냐, 을의 규칙 사유냐에 따라서 지금 대응 질문이 결과가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 귀책 사유 부분을 헷갈리게 하려고 지금 문제를 이렇게 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출제자가 문제를 낼 때 관심을 두는 사항은 항상 과대 귀책이냐, 을의 귀책이냐, 그에 따라서 해제로 갈 거냐, 위험부담으로 갈 거냐. 위험부담 간다면 돈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이런 건데, 자, 그러니까 사소한 거지만 누가 매도인, 누가 매수인 이거 정확하게 체크를 해 주셔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문제 자체가 불능 문제니까 이제는 귀책 사유를 찾아주셔야 되는데, 자, 귀책 사유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1번 질문.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갑이나 을 당사자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2번 질문도 보면은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렇게 됐습니다. 같은 상황이죠? 그럼 같은 결론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3번 질문은 갑의 과실로 이렇게 돼 있죠. 또 4번 질문은 을의 과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5번 질문은 약간 논외로 하고 4번 질문까지 다 누구의 잘못으로 라는 말이 다 써있죠. 그죠? 근데 이걸 무시하고 뒤에 가서 대금 청구 되냐 안 되냐 뭐 해제가 되냐 막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그러면 그럼 결과가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는데.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앞에서부터 그냥 이렇게 막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규칙에 따라 좀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자, 좀 매매 계약에서 해제 소리가 나오는 건 요 매도인한테 귀책 사유가 있을 때에만 해제 소리가 나온다고 했죠. 이 사람이 채무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넘겨줘야 될 그 소유권 이전 채무를 넘겨주지 못하게 된 게 자연재해 같은 게 아니라 스스로의 잘못에 의해서 약속을 못 지키는 거죠. 그러면 해제당하는 거죠. 그래서 의뢰귀책 사유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요 4번 질문이죠. 의뢰과실로. 요때에만 갑이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매도인 귀책 사유일 때면 해제할 수 있다가 나와야 돼. 그리고 다른 어떤 질문에 만약에 해제할 수 있다는 말이 등장하면 그 다 X가 될 겁니다. 불능인데 매도인 귀책 사유 얘기도 안 나왔는데 해제 소리가 나오면 그거는 무조건 다 X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나머지 지문들은 위험부담 지문이었다는 건데, 자, 그러면 자, 1번하고 2번은 결과적으로 뒤에 말은 틀리지만은 둘 다 책임 없는 사유로 똑같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는 이렇게 쌍방 귀책 사유 없으면 물건을 안 주니까 대금도 받을 수 없다. 안 주고 안 받는 걸로 끝내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니까 이렇게 하고 없던 일처럼 지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인 건데, 자, 그러면 이제 표현만 달라집니다. 그럼 내가 공부할 때 외웠던 표현은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외워놨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을은 이렇게 주어 나오고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외운 대로 그대로 나오면 땡큐. 자, 이렇게 좀 쉽게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질문 같은 경우에는 뭐 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런 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실수를 하게 되는데, 자, 지금 을이 계약금을 수령을 했어요. 상황은 이렇게 주고, 그러니까 지금 갑이 을한테 계약금 주고 을이 수령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주어가 이렇게 바뀌어 있죠. 아까는 주어가 을은이었죠. 을은 매도인이 주어였으니까 대금 청구할 수 없다가 된 건데, 지금은 매수인이 주어가 됐다 보니까 이미 줬던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보면 결국 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는 소리입니다. 돈 안 낸다. 자, 그러니까 물건을 안 줬으니까 돈을 안 낸다 그냥 이 소리가 나오면 되고, 표현상 줬던 돈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나오든지 아니면 아직 안 줬으면 청구 못 한다고 나오든지 그게 같은 개념에 하여간 돈 안 낸다 쪽의 말이 나오면 이제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거 찾아서 연습해주면 돼요. 표현이 달라질 때. 좀 다른 표현들은 좀 이따가 또 제가 예제 문제를 드릴 테니까 일단 이 문제 해결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갑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됐어요. 그럼 갑의 과실이면 이 문제에서는 매수인 과실이죠. 이 사람이 이제 매수인이었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잘못해놓고 매매대금 안 낸다고 하면 안 되니까 을은 이렇게 나오면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27의 기출문제가 위험부담 문제로서는 가장 표준 FM이고, 순서는 뭐 우리가 4번 지문을 먼저 배우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준비한 내용들 다 들어가 있죠. 이거 잘 규칙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갑의 수령지체 중에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수령지체, 뭔가를 제공을 했는데 수령을 안 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을은 갑한테 제공을 했었어요.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을이 갑한테 이렇게 제공을 했었어요. 근데 이걸 받지 않고 이걸 수령을 안 했다는 거죠. 이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럼 이제 을은 할 만큼 했는데 을이 좀 안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완전히
이행할 수 없는 소실 상태로 갔다는 건데 만약에 이걸 줬더라면 그러면 그래서 받았더라면 매매대금도 줬었어야죠. 근데 자기가 안 받고 있다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면은 그 을잘못 저기 매수인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갑의 수령지체 중에 수령지체 잘못이니까 자, 요 뒤에 있는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라는 말은 이건 이제 함정처럼 쓰여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 수령지체 중이라는 말이 없었으면은 1번 지문처럼 됐겠죠.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근데 이 을의 잘못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고려를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자, 갑의 잘못이라고 보고 매수인 잘못이라고 보고 매매대금 청구할 수가 있다가 나와줘야지 되는 거죠. 정답이 5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성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불능 문제 나왔을 때 그게 누구 귀책 사유인지 정확하게 체크하고 유형 사실 많지 않습니다. 뭐 유형이 몇 가지 안 돼요. 해제가 되는 거 매도인 귀책 사유일 때. 자, 돈 안 내는 거 그거 쌍방 귀책 사유 없을 때. 돈 내는 거 매수인 귀책 사유랑 수령 지체 중일 때. 끝!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 고규칙대로만 잘 움직여 주시면 일단 기본 문제는 해결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이걸 연습을 좀 더 계속 해 주시는 겁니다. 자, 예제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예제 문제. 자, 1번입니다. 문제 뭐 OX 뭐 이런 거보다도 일단 유형상 말은 제가 조금씩 바꿔놨지만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일부러 같은 지문을 제가 썼습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해제가 되는 지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 채팅창에 올려주십니다. 자, 지금 해제되는 지문 1번 지문은 매도인 귀책, 2번 지문은 매수인 귀책, 3번 지문은 자연재, 4번 지문은 제3자 귀책. 자, 이 중에 해제가 되는 상황은 몇 번? 네, 강영곤님 1등이네요. 강영곤님. 네, 카페나 밴드로 연락 주시면 강영곤님한테 선물 하나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나 뭐 아니면 뭐 다른 거라도 제가 한번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만 5가 되는 거예요. 1번만. 나머지 다 X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붕괴 이런 불능 문제가 나왔을 때 붕괴 이런 불능 문제가 나왔을 때 해제가 된다는 소리는 언제만 하는 거다? 네. 매도인 귀책 사유가 떴을 때에만 이때에만 이 상황에서만 해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해제 소리는 절대 나오면 안 돼. 불능해서. 그러니까 매도인 귀책 사유일 때만 해제가 된다는 거 정확하게 체크해주시면 되겠고 강용구님은 그 밴드나 카페에다가 뭐 톡이라든가 뭐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커피라도 한 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슷한 컨셉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자, 이번 예제 지문들은 네, 대금 청구 못한다. 자, 대금 청구 못한다. 자, 대금 청구 못한다. 자, 대금 청구 못한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자, 이 대금 청구 못한다는 상황은 다 어떨 때 나오는 거죠? 네, 누구도 잘못하지 않았을 때. 그때 대금 청구 못한다.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지금 요 1번 지문 같은 경우에 태풍으로 붕괴. 붕괴면 불능인데 태풍으로. 2번 질문 같은 경우에는 자, 국가가 수용을 해갔다. 이렇게 수용도 불능현상인데 국가가 그랬고 3번 질문은 자, 제3자의 방화다. 이렇게 해서 소실이 돼서 소실도 불능이죠. 표현은 다 다릅니다. 자, 일단 1번, 2번, 3번 전부 다 결론이 똑같겠죠. 자, 이거 오다 X다. 자, 전부 다 대금 청구 못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셋 다 지금 다 매도인 잘못도 매수인 잘못도 아니잖아요. 전부 다 여기 태풍이 잘못했지. 국가는 국가가 잘못했고 제3자가 잘못했지.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잘못한 게 아니니까. 이거 전부 다 셋 다 555 이렇게 다 판정이 가능해야 되겠고 이거를 1번 지문 같이 생긴 거 풀고 2달 뒤에 2번 지문 같이 생긴 거 풀고 또 2달 뒤에 3번 지문 같은 거 풀고 이러면 아 이건 또 뭐야 이렇게 되는 느낌이 난단 말이죠. 근데 몰아넣고 보면 다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그냥. 하여간 매도인도 매수인도 잘못한 건 아니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4번 가볼까요? 4번에 보면은 또 국가가 수용을 했어. 그죠? 그러면 대금 청구 못하는 거지. 5번도 보니까 원인모를 화재야. 그 소실이 됐어. 그럼 이것도 4번하고 5번도 결국은 1, 2, 3번이랑 상황이 똑같죠. 그죠? 지금 전부 다 둘 다 귀책 사유 없다는 얘기를 뭐 이 말로 저 말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아까는 대금 청구 못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자, 이번에는 계약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주어가 매수인으로 바뀌면서 매수인이 줬던 거 돌려받을 수 있냐는 건데, 자, 매도인이 주어였으면 청구 못한다. 매수인이 주어였으면 안 낸다가 나와야지. 안 내야 되는데 이미 줬어. 그러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5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 받은 거 있으면 돌려주고 달라고 못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귀책 사유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5번 지문도 자, 이거 대금 지급 의무가 있냐? 그러면 대금 지급 의무는 없어지겠죠. 네, 화면이 좀 가려졌네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금 5개 지문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똑같은 얘기인데 자, 여러분들이 좀 이걸 좀 느끼셨으면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보실 때 뭐 새로운 문제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 문제들이 새로운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죠. 다 똑같은 문제고 표현만 달라 있고 뭐 주어 서술어가 바뀌어 있고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 일단은 요 지문들이 익숙해지면 지금 네, 뭐 정선님 대상청구권 올려주고 하시는데 대상청구권은 이게 되고 난 다음에 물건을 못 받고 돈을 주는 상황에서 대상청구권 하는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그건 그 다음 스텝으로 가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수용이나 뭐 제3자 방화, 뭐 이런 원인모를 하되 태풍 이거 외우고 있으면 돼 안 돼? 그런 거 외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외워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거 외우지 말고 아무 잘못도 없네.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는데 얘네들 두 사람 잘못이 아니야 지금. 얘도 잘못한 게 아니고 얘도 잘못한 게 아니야. 근데 물건은 안 간단 말이야. 그러면 돈도 안 가야지. 뭐 매수인만 봉도 아니고 자기는 못 받고 주는 게 어딨어. 안 주면 안 받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게 태풍이면 매도인이 뭐 재난구조 뭐 기호 지원금 이런 거 받으면 되고 수용이면 수용 보상금 받으면 되고 제3자가 불렸으면 불지른 애한테 손해배상 받으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자, 안 주고 못 받는 상황 누구도 잘못한 적 없을 때 매도인 매수인 둘 다 잘못한 적 없을 때는 안 주고 못 받는 상황으로 이해를 해줘야 되겠고 이렇게 매도인 매수인 있을 때 물건을 못 주는데도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얘가 지금 되게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만 귀책 사유가 있고 얘는 귀책 사유가 없는 이런 상황일 때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매수인 귀책 사유일 때 또는 수령 주체 중일 때는 물건을 못 받아도 돈을 줘야 된다 소리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수용에선 해제 없다 뭐 이렇게 키워드로 연결해서 쓰시는 분들 이렇게 가능하다 대상청구 이렇게 약간 좀 연결해서 하시는 분들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 단어에 의존해서 그 단어가 나오면 그렇게 된다. 이게 아니라 그 단어가 나오는데 왜 그렇게 됐는데 왜? 결국은 귀책사유. 그러니까 귀책사유로 따질 수 있으면 수용이라든가 뭐 화재 뭐라고 나올지 모른다. 출제자가. 그러니까 그 출제자가 어떤 표현을 쓰든 하여간 그거는 매도인이나 매수인한테 귀책사유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대금 못 받는 거지. 이렇게 해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패턴이 다양하게 보여도 같은 질문이에요. 전부 다. 이렇게 해줄 수 있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러면 예제 지문을 들어볼 텐데 자,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그러면 이제 요거는 퀴즈라고 생각하시고 세 문제 뭐 OX, 뭐 XO 이런 식으로 3개 답 얼른 제일 먼저 달아주시는 분한테 커피 한 잔 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 (1번) (2번) 따로 올리지 마시고요. 그냥 OXO, XOX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다 답만 딱딱딱 올려주세요. 수님처럼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막 OXX도 있고, 막 XXO도 있고, 막, 티귿은 X네. OX도 있고, 뭐, 난리 났네요. 공부 다시 해야 되겠다. OO도 있고. 이게 문제야, 지금, 이게. 이게 문제라고. 이걸 빨리 해결 못하면은, 그 계약법에 한 문제 또 날아가는 거예요. 자, 지금 답이 다 틀려. 응? 네. 네, 그럼 이제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공개. 자, 지금 1번 질문 매수인 귀책 사유죠? 매수인 귀책 사유면 대금 청구 해야죠. 그죠? 자, 해야 되겠고. 2번 질문은 매수인의 방화로 소실됐어요. 그럼 이것도 매수인 귀책 사유죠?
자, 그러면 매수인은 돈 내야죠. 그러니까 대금 지급 의무는 변하지 못한다. 맞죠? 그리고 3번은 매수인 수령지체 중이죠. 수령지체 중. 자, 수령지체 중이니까 매수인 잘못했어. 그러면 자, 매도인이 주거니까 대금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55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5 정답을 제일 먼저 네, 올려주신 분을 좀 찾아볼게요. 자, 5 정답 1등 올려주신 분이 자, 진SS, 네, 진SS 되겠습니다. 진SS 축하드리고요. 네, 제일 먼저 정답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되게 중요한 문제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어떤 거를 이제 우리가 발견을 한 거냐면은 문제가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이게 마음 급하게 하다가 지금 뭐 정수님도 그렇고, 그리고 말이 이렇게 막 요리조리 바뀌는 것 때문에 실수한단 말이죠. 네, 찐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거의 매년 나오는 문제인데,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급하게 하다가 실수를 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될 일이고요. 그리고 규칙성이 깨지는 것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글자로 외워서 이렇게 하다 보면 실수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내용 읽어서 귀책 사유 잘 따져서 네, 뭐 쿠폰 커피 쿠폰 아마 싸드리게 될 것 같은데 따로 쿠폰 준비해 놓은 게 아니라서 네, 지네세스님께서는 저희 카페나 밴드로 여기 뭐 라이브 정답자라고 올려주시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쏴드리도록 할게요. 네, 수령지체 놓쳐가지고 지금 못 보셨다고 박지영 우주님. 네, 수령지체 못 읽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다. 모르는 게 아닌데, 근데 자칫 실수하는 거, 이런 거 찾아서 좀 고쳐주시고요. 커피 때문에 마음이 급해서. 그쵸? 그래요. 사람이 좀 마음이 급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근데 실수 없이 할 수 있도록 잘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간단하고 쉬우면서도 계약법에서는 되게 중요한 주제예요. 이게 잘 되기 시작해야지 이제 그 다음에 뭐 해대 쪽도 편해지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항상 귀책 사유 먼저 잘 따지고 이제 해대로 가는 상황, 대금 청구하는 상황, 안 하는 상황, 이게 잘 구별이 될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커피 때문에 좀 서두르나 실수하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근데 시험장에 가서는 조금 더 시간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더 쓴다고 막 몇 분 쓰게 되는 건 아니니까 한 30초 정도 더 쓰시더라도 서두르다 틀릴 바에는 좀 찬찬히 한 번에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게 더 좋은 판단입니다. 자, 그러면 예제 질문 한 번 더 해볼게요. 예제 질문.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OX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 네, OX5, 555, OX5, OX, OX5가 많이 올라오시네. OX5가 많이 올라오시네요. 자, 지금 자기가 다른 분하고 지금 정답이 다르게 올라오시는 분들은, 왜 내가 뭐가 잘못됐나 빨리 좀 찾아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응? 왜 남들은 OX5라고 하는데 나는 55를 하고 있는지. 사람이 이렇게 또 실수를 했을 때 눈치가 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최희성님은 갑자기 또 OXX야, 판 깨게. 응? 자, 지금 OX5하고 55하고 지금 양대산맥으로 좀 붙었는데, 응? 네? 네. 자, 지금 이제 글을 여기까지 맞도록 하고, 아까 보니까, 아이고. 네. 화면이 바뀌었네요. 네. 네. 지금 아까 보니까 채팅에 올려주신 분 중에 OX를 처음 올려주신 분이, 네. 진아손님이 1등입니다. 네, 진아손님 축하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사실 1번에서 정부의 수익금지 주체, 말은 좀 완전히 다른데, 이거 아마 합격 예상 문제집에 있을 겁니다. 합격 예상 문제집에 있을 건데,
정부의 수익금지 조치면 매도인도 매수인도 그런 잘못한 게 아니지. 이거는 정부가 그렇게 했지. 그래서 어쨌건 이전할 수 없게 불능이 됐다면 그러면 이거는 자연재해 비슷하게 보고 대금 청구 못한다.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아까 우리 해제는 언제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해제는 매도인 귀책사유 있을 때만. 그럼 국가가 수용했으면은 이거는 아까 뭐 댓글에 누가 수용해서는 해제 없다 뭐 이런 거 하시던데 이따 틀렸잖아요. 그죠? 국가가 가져갔는데 매도인 어쩌라고 매수인도 어쩌라고 그 해제하고 그럴 일이 아니라 대금 청구 못하는 걸로 그냥 종결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잘못했을 때만 해제하는 거고요. 3번은 매수인이 방화. 매수인 잘못했죠? 매수인 잘못해서 불능됐으면 그러면 대금 청구하면 되겠죠. 정부에서 매수인이 책임지는 구조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OX, O가 되겠고요. 이제 서두르다가 실수 나오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못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지금 많이들 맞춰주셨는데 근데 네, 진아손님이 좀 손이 빨라가지고 이게 평상시 채팅 좀 하시나 봐. 손이 빨라가지고 1등 하셨는데 네. 해제는 항상 매도인 귀책사유일 때만 매도인이 불지르고 매도인이 이중매매하고 이렇게 매도인이 불능을 일으켰을 때에만 매수인 쪽에서 해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자, 이런 거 기본적인 거 놓치지 않게 잘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데서 실수가 나오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내가 몇 번 비슷한 질문들을 같이 좀 해볼 수 있게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네, 제3자를 위한 계약하기 전에 질문 시간 한 10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정답을 맞추려고 하다가 실수로 정답을 틀리신 분들 포함해서 그 외의 사항까지 좀 질문 사항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간 이용해서 질문 잠깐 받고요. 그리고 다음 주제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올려주세요. 네, 여사원님 맞아요. 손이 느려요. 그죠? 실제 시험에서는 손이 조금 느려도 판단만 좀 정확하게 한 번에 해주면 시간 안 부족하니까 2번, 3번 읽어갖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 방에 딱 간다. 한 방에 딱 해결 못하면은 그러면 나는 이 문제는 딱 버리고 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전해일대? 전해일대 제가 쓰는 암기 코드는 아닌데 전해일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전해일대? 어디서 쓰시는 암기 코드신가요? 전해일대? 저는 그런 거 많이 안 해서 앞글자 따서 하는 거를 최대한 적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기해무 불정무 같은 그런 조문 암기사항 할 때만 좀 쓰고 어떤 논리에서 또 다시 앞글자를 만들어서 기본의 규칙을 다시 또 외우는 규칙으로 하나 더 만드는 거는 강의는 좀 재밌어지는 것 같은데 그게 불필요한 좀 에너지를 더 소모하는 것 같아서 암기 코드 잘 안 만드는데 그러면 전해일대가 그거네. 그러면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해제는 악의 매수인도 할 수 있다.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대금 감액 청구는 악의 매수인도 할 수 있다. 그거를 전해일대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걸로 외우겠다. 이런 건데 그래요. 그게 뭔지 알았으면은 그렇게 외워도 됩니다. 그렇게 외워도 돼요. 자기가 편하게 그렇게 외우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진SS님처럼 전해일대가 뭔지를 내가 모르는데 전해일대만 외우고 있다. 이게 이제 시험에서 써먹지 못하는 지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실 바에는 그냥 정부 타인 권리 매매는 해제를 못하게 만들면 그 대금 돌려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악의 매수인도 해제하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고 일부 타인 권리 매매는 일부분은 그래도 소유권이 넘어오니까 대금만 깎아도 또 악의 매수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대금 감액 청구 쪽만 악의 매수인이 좀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해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저당권, 전세권, 담보 책임 쪽이 계속 헷갈리시는 모양인데 담보 책임, 권리하다 담보 책임은 선의 매수인이 모든 유형의 담보 책임 다 한다 생각하시고 악의 매수인 자리 한 네 가지만 잘 외워주시면 돼요. 정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해제,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대금 감액 청구권, 저당권, 전세권, 경매 실행했을 때 이렇게 네 군데만 악의 매수인 할 수 있는 걸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네. 박지영 공주님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림부터 생각나는 거 이거는 뭐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림이 일단 생각나야 관계도가 정확해져야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네, 진아수님 동시이행항변권 원용 이해가 잘 안 가신다. 이거 어려워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동시이행항변권 원용은 질문이 2가지밖에 없어요. 거절 권능 원용은 해야 된다.
이제 지체저지어는 원용 안 해도 자동 발생된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일단은 이제 출제 비중은 지체저지어 쪽이 좀 더 큽니다. 그래서 동시이행 관계가 계속되는 동안이라는 얘기는 잠깐 이거 그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매도인이 있고 매도인이 이렇게 있고 매수인이 이렇게 있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 동시이행 관계라는 말은 둘 다 주거나 또는 한 사람만 주거나 했을 때 그런 말 안 불러요. 그래서 얘도 안 주고 얘도 안 주고 그래서 갑도 항변하고 있고 을도 항변하고 있는 상황. 이게 동시이행 관계라는 상태예요. 그럼 서로 안 주고 있잖아. 원래 안 주면 여기에 이자 같은 거 이렇게 붙고 이렇게 해야 되나? 늦게 주니까 손해배상이나 이자 같은 거 이렇게 붙어야 되나? 이렇게 원래 있던 채무 말고 원래 채무에 뭘 좀 붙여서 책임을 져야 되나? 이런 건데 서로 안 주고 있을 때는 이런 현상 안 생긴다. 그러면 이자 붙는 현상은 한 사람만 안 주고 있을 때 만약에 매도인이 등기 줬는데 매수인이 대금 안 주고 있다 그럼 여기 이자 붙겠죠. 이거 얘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요 이자가 붙는 요 현상 요게 이제 지체로 인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상황적으로 서로 안 주고 있을 때에는 이자가 당연히 안 붙는 거고 이 상황 요 상황 등기 서류를 받아놓고 돈을 안 주는 이 상황이 나와야지만 지체로 인한 책임이 생기는 거지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서로 안 주는 이런 상황에서는 원용 여부랑 상관없이 지체 책임이 안 생긴다는 소리입니다. 상황 자체가 누가 잘못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원용을 보는 건데 상황이 지체 책임 생기는 상황이라야 원용을 하든 안 하든을 따지는 거지 상황이 그 지체 책임이 안 생기는 동시이행 항변 상황이라면 원용 여부랑 상관없이 지체 책임이 안 생긴다는 논리예요. 상황 자체가 지체 책임이 안 생기는 상황이다. 동시이행 항변 관계라는 게 그런 뜻인데 요 지문이 좀 더 출제 많이 합니다. 거절 건능 원용해야 된다 그쪽보다는 지체 책임 면제되는 건 원용이랑 상관없다. 여기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 요거 우선적으로 좀 이따 파악을 해놓고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우시는 방법이 이렇게 전타계, 일타대 이렇게 외우시는 분도 있고 아까는 전에 1대 이렇게 외우시는 분도 있고 이제 어느 교수님한테 외우시냐에 따라 그런 거 좀 다 달라지는데 어떻게 외우든 그 부분은 정답이 없어요. 저는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안 하지만은 그렇게 하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요. 어쨌건 문제의 포인트가 어디냐는 거지. 담보책임에서는 유형별로 해제 손해배상 청구, 대금감액 청구를 하는 사람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특히 권리자자는 선임의 수인이야 다 하겠지만 악임의 수인이 할 수 있는 게 어떤 행동이냐 어떤 유형일 때 어떤 걸 할 수 있냐 이거를 잘 구별해서 외우는데 그걸 외우는 방법은 어떻게 쓰시든 상관없습니다. 수용되면 왜 해제가 안 되나요? 수용은 매도인이 잘못한 게 아니니까요. 해제라는 건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거의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너하고 했던 약속은 나는 안 지킬 테다라는 강력한 그런 칼을 휘두르는 겁니다. 그러면 매도인이 뭘 잘못했을 때나 그런 강력한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게 정상적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지 국가가 가져갔는데 매도인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해제를 당해. 응? 계약을 해제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계약을 해제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세요. 내가 뭘 계약을 위반하고 잘못했으면 해제를 당하겠지. 응? 근데 내가 지금 약속한 채무를 이행을 안 하는 게 내 잘못이 아닌데 국가가 가져가 버렸는데 내가 왜 해제를 당해? 그러니까 국가가 수용을 해간 건 매도인의 잘못이 아니란 말이에요. 약속은 못 지키고 있지만 내가 그랬냐고 그거를 매도인 입장에서. 해제당할 이유가 없는 거지. 매수인한테 해제권을 주는 거는 매도인이 지가 잘못해서 약속 어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니까 수용이라서 해제가 안 된다가 아니라 수용은 매도인이 잘못한 게 아니라서 해제 안 나가는 겁니다. 내가 감기 현저님 그러니까 권리하자 유용은 다 선임의 수인이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임의 수인이 하는 건 네 가지만 외우면 됩니다. 미니맘님 좀 다른 질문인데 반사해제서 무효 절대적 무효인데 어떻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을 할 수 있나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한다는 게 무효 주장하는 거예요. 절대적 무효니까 야 그거 절대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대항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대항할 수 있다를 주장할 수 있다로 대항할 수 없다는 주장할 수 없다로 이렇게 좀 바꿔서 읽어보세요. 절대적 무효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상대방한테도 주장할 수 있다가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거죠. 관습법상 법정해상권 버리려면 뭐는 알고 버려라 이런 거 없을까? 네, 있죠. 네, 관습법상 법정해상권 버릴 수 있는 주제입니다. 좀 까다롭고 양만 많고 하기 때문에 좀 버릴 수 있는 주제인데 만약에 뭐 하나만 하고 이제 버린다라고 하면 다른 거는 그냥 법정해상권이랑 비슷하니까
관습법상 법정이상권은 법정이상권이랑 다르게 포기 특약 가능하다 부분 정도가 차이점으로 좀 외워주시고, 판례 좀 외우신다 그러면 토지 공유 케이스는 법정이상권 잘 안 되는 거, 그리고 이제 토지 임대차 계약 같은 거 체결했으면 지상권으로는 안 하고 지상권 포기로 해석되는 거, 이 정도? 그 정도는 최근에 좀 이슈가 다른 시험이 있었으니까 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굳이 욕심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문제 정도의 분량이라서 거기에 투자하기에 만약에 지금까지 해결이 잘 안 됐으면 전략적으로 줄여갈 수 있어요. 사실 인강으로 1.5배속 듣는 때 진도 빼듯 한 거랑 정속으로 들으니까 이해가 속속 되네요. 네, 제 수업은 가급적이면 1.5배속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제가 말이 좀 빠르고 제가 들어봤는데 1.3배속까지 거의 한계더라고요. 최성진 교수님 수업은 저희 집사람도 지금 1.3배속 듣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1.3배속 들어도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제 수업은 1.5배속 들으면은 거의 뭐 랩도 그런 랩이 없어요. 그래서 배속은 가급적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박지영 군님 해제 파트 버리고 싶다. 해제 파트는 버리시더라도 쉬운 거, 그 최고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그거랑 해제에서 보호받는 제3자 판정하는 기준 두 가지 정도는 하고 나머지는 뭐 아예 어떻게 되더라도 두 가지는 좀 매너상 해줘야죠. 진하수님 1.8배로 제가 뭐라고 하는지 들리실까요? 어려울 것 같은데. 특별법 계속 틀려야 하시는데 특별법은 계속 틀리면 일단 좀 제대로 설명한 3월달 수업 특별법 분량을 한 번쯤은 좀 수강을 하고 그렇게 보시는 게 좋고, 만약 계속 틀린다 그러면은 분량이 제일 적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랑 그다음에 이제 명의신탁, 어차피 거기는 중과생략형 아니면 계약형 두 가지로 나오니까 두 개는 일단 좀 필수적으로 잡아놓고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한 네 문제는 한 하나나 두 개 정도만 더 맞추고 나머지는 내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내 성향에 맞는 특별법 쪽에서 최소한의 양으로 줄여서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법 어차피 이제 뒤쪽에 문제가 배정되기 때문에 시간 없어서 제대로 못 건드리는 경우 많이 나와서 계속 묶여있을 것 같으면 그런 판단도 괜찮습니다. 해제도 문제 만났을 때 정말 어렵던데요.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례로 나오면 어렵고요. 그냥 최고를 필요로 하는 것 안 하는 것도 단순하잖아요. 해제 제3자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단순하잖아요. 묻는 질문이 단순하면 그 부분은 또 기본적인 패턴으로도 해결이 되니까 그 부분을 버리지 말라는 거고, 사례로 나오는 부분은 약간의 이해를 동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강바다님도 1.3배속 정도가 한계일 겁니다. 네. 소급, 네, 소급 중요한 주제인데 소급은 이제 물어보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무권대리 추인이나 뭐 무효행위 추인 같은 추인 자리에서 소급 물어보고요. 취소 해제 여기서 소급 물어보고, 취득 시효 소급 물어보고요. 물어보는 자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올 때 주로 소급표 주로 물어보는 그쪽에서만 좀 신경 쓴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버려라 세 가지 추천.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버려라. 뭐 자기 성향에 따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셔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 뭐 그냥 대뜸 이걸 좀 버리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은 선생님들이 좀 말하기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출제 비중 낮은 단원들, 상린관계, 그리고 이제 순위보정 가등기, 뭐 아니면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 구분 소유적 공유도 좀 약간 그런 테마고요. 그런 것들은 좀 버리고 갈 수 있습니다. 혹시나 나오면 평상시 들었던 걸로 대응할 생각하고 지금부터 좀 내려놔도 괜찮아요. 그리고 난이도 높은 것 중에 취득시효, 그 다음에 가등기담보법, 그 다음에 실명법, 이런 주제들, 공유, 이런 주제들이 있는데 그 나오는 건 분명히 나와요. 근데 결과적으로 내 점수에 도움이 안 된다 생각되시면 시험장 가서는 일단 버리고 풀어주시고 시간 남으면 해볼란다 이렇게 순서상의 문제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내던져라 이런 게 아니라 무리해서 공부하시기보다는 꾸준히 그냥 수업 시간에 할 때만 잘 들어놨다가 이제 시험지에 가서는 그 문제 안 풀고 그냥 제껴놨다가 마지막에 푸는 문제로 그 정도로 좀 버리고 가는 거 가능합니다. 어려운 주제들, 시간 많이 걸리는 취득시효, 공유, 가담법,
실명법 뭐 이런 것들. 계속 듣고 있는 것도 듣고 있는 거지만 지네스님은 모의고사를 좀 최대한 많이 보십시오. 아, 20에다 버려요. 네, 그거는 뭐 제가 얄짤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나오면 그냥 빵원 쓰던지 3번 쓰던지. 하여간 얼마나 빨리 결정했느냐가 중요한 거야. 계산 뭐 그거 해서 뭐야. 그 시간만 잡아먹고 별 도움도 안 되는 거. 20회당 공동대당 20회당 계산 문제 나오면 쳐다도 보지 말고 그냥 집어 던지십시오. 그거는. 시간 남으면 정말 시간이 뭐 한 15분 이상 남는 분들만 하세요. 총칙 문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원희님 그 총칙 문제 원래 종합 문제들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기본적인 그 의사표시 단원이랑 대리 단원의 기본적인 항목들이 어느 정도 이제 외워지는 느낌으로 숙지가 되면은 되려 총칙 쪽이 더 만만해질 수도 있어요. 자, 김현희님 명신탁 자꾸 틀리시는데 오늘 집에 가셔서 중간계약형이랑 계약형 내가 구분할 수 있는지 구분해놓고 그 각각의 사례에서 소유자 판정할 수 있는지 그거부터 해보세요. 그거부터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명시탁이 어려운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원별 모의고사 반복해서 듣는 게 좋으냐? 다른 교재를 안 쓰고 그냥 문제까지 포함해서 반복 암기를 한다 그러면 단원별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단원별 모의고사 반복보다 남은 기간 동안엔 전범위 모의고사를 좀 자주 보세요. 그게 조금 더 실전 같은 훈련을 더 많이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적으로 내가 요약집 보지 않으실 거면은 단원별 반복도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죠. 장판지 뭐 사서 하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업 시간 이외의 시간에 내가 무슨 방법으로 공부를 할까 생각하시면 장판지 모의고사 사셔가지고 취약 과목일수록 하나씩 장만하셔서 모의고사 풀어보고 안 틀리면 패스, 틀리면 찾아본다. 이런 방법이 좋습니다. 지네스님 동영 한 번도 안 봤더니 큰일 나시려고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서 하십시오. 백선전에 뭐 하고 있을까요? 백선전에 일단은 뭐 단원별이나 요약집 반복적으로 보고 계시면 되고 이번 주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수업이 사실상 안 되니까 그때 보시고 계시는 책 한번 싹 점검하시면 됩니다. 네. 두루미 형님 또 오셨네요. 네, 국성욱 교수님 오셨는데 네, 인사 주고 가십니다. 네. 쉬는 시간에 또 잠깐 들리셨네요. 네, 저 그 국성욱 교수님이 언제 한번 라이브 하고 싶은데 뭐 사람들 얼마나 관심 있어 하는지 보고 싶다고 하셔서 또 이렇게 들어오신 건데, 네. 뭐 여기도 국성욱 교수님 그 제자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되게 열심히 해주시는 교수님입니다. 바쁜데도 또 이렇게 시간 내서 또 이런 것도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해보자고 하시고. 네, 동영 모의고사라고 하면 전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40문제짜리 전범위 모의고사 좀 많이 보세요. 방문각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것도 보실 수 있으면 많이 보시고요.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때도 그런 거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약형 문제 자꾸 틀립니다. 계약형을 그럼 한번 뿌리 뽑고 몇 문제를 해보세요. 그리고 계약형은 사실은 그 안에서 또 상대방 선의일 때, 뭐 악의일 때 나누고 또 경매일 때 나눠야 되는데 저는 올해 시험에 계약형이 혹시 나온다면 경매로 나오거나 상대방 악의 형태로 나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대방 선의인 형태, 제일 많이 나오는 계약형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딱 내 기준점이 잡히면 거기서부터 조금 더 늘릴 수 있는지는 그때 가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희훈님, 그 국성욱 선생님 아시나 보시네요. 다음에 밤에 네, 밤에도 할 겁니다. 오늘 저녁에도 한 10시 정도에 할 예정이고요. 오늘 저녁에는 이제 뭐 이런 문제 푸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소통방송 위주로 좀 할 생각인데, 오늘 저녁에 또 야간반 분들 질문 좀 받고 이렇게 하는 거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급하게 하느라 낮에 하는데, 만약에 정기적으로 하게 되면 좀 저녁 시간 잡게 될 것 같아요. 공동대상 개선 문제는 깔끔하게 빨리 버리시면 됩니다. 네, 그러시고 민법부터 푸는 거 뭐 좋은 방법이 되는데 기준은 항상 내가 잘하는 과목을 먼저 푼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 조절이 좀 더 용이하게 만들어 놓는 게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개론 먼저 푸는 걸 추천드리는 게 개론이 버릴 수 있는 문제가 어떤 건지가 눈에 좀 판단이 쉽기 때문에 계산 문제 나오면 바로 돌아설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산 문제들을 숫자만 나오면 안 보겠다는 마음으로 좀 제끼고 하면서 빠르게 한 30문제만 풀면서 학개론을 한 40분 안에 그냥 종결시켜버리면 얼른 민법에 가가지고 한 45분 풀고 남은 시간 동안에
개론 계산 문제 안 풀었던 거 그냥 풀다가 내라고 하면 그냥 3번에 쭈루룩 찍고 내버리는 게 효율성상으로 제일 좋지 않나. 민법은 좀 읽어보기 전까지는 버릴 수 있는 문제인지 없는 문제인지 판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계속 개론 먼저 푸는 게 좀 더 판단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개론이 어려워서 그렇게 푸신 분들이 좀 손해를 보시기는 했는데 그런다고 또 올해 방법을 바꾸면은 또 역현상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개론 먼저 푼 분들이 좀 손해 봤으면 올해는 개론 먼저 푸신 분들이 좀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정답 나왔을 때 다음 문제 안 보는 거, 네. 틀린 지문 고르시오 문제에서 틀린 자리까지 잡았다. 그러면은 1번에 정답 나왔을 때 2, 3, 4, 5번 안 보면 됩니다. 안 봐야 되고요. 근데 옳은 거 고르시오 문제나 틀린 자리는 못 찾았는데 그냥 틀린 것 같아라는 느낌으로 정답 골라놓고 그냥 뒤에 지문을 안 해버리는 거는 그건 위험한 발상이죠. 그러니까 버리는 판단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학개론같이 딱 유형상으로 보자마자 버릴 수 있는 그쪽을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민법 공부 뭐부터 정복해야 될까요? 네, 민법은 정복이라는 건 없습니다. 기본적인 하나씩 밟아가는 건데 오늘도 그런 거 하고 그랬습니다만 소유권 관련 사항들, 등기 청구권 이런 기본적인 원리부터 먼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암기사항으로 가시는 건데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좀 진행하셔야 될 거예요. 시기를 놓친 동영 모의고사 지역학원에서는 문제지 구해달라고 하면 구해주실 수 있을 걸로 알고요. 에듀스파나 북스파에 그 지나간 동영 모의고사 문제지만 판매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면 그 구매하시면 해설 영상은 거의 무료로 올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질문 시간은 마치고요. 그러면은 4교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4교시 주제는 네, 제3자를 위한 계약 부분이고요. 네, 화면 좀 크기 좀 조정하겠습니다. 네, 제3자를 위한 계약 부분을 제가 들고 왔는데 이렇게 가지고 온 이유는 요 해당 주제가 외우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문제 되게 간단해요. 간단한데 요 패턴을 못 쫓아가시는 분들이 좀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라서 이걸 좀 연습해 보시라고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 할 건데 이 부분만 할 건데 자, 요약자와 낙약자 관계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요약자 낙약자 관계? 응? 요약자 낙약자 관계는 요약자 낙약자니까 약자가 들어간 사람들 이걸 이제 보상관계 이렇게 부르죠. 그죠? 네. 좀 약간 딜레이가 있어서 답변이 제가 늦게 보였는데 보상관계 좀 기본관계라고도 합니다. 이 보상관계 내지 기본관계가 이 계약의 핵심 자리예요. 이게 망가지면 이제 모든 게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요약자, 낙약자 관계에서 발생하는 하자. 여기 하자가 생겼다 망가진 겁니다. 자, 그러면 다 망가졌으니까 항변, 주장, 대항, 뭐라고 하든 다 할 수가 있다가 됩니다. 근데 똑같은 문장처럼 보이지만 요약자와 수익자 관계. 자, 이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 관계는 네. 대가관계라고 하죠. 대가관계. 자, 그럼 이 대가관계에는 이 계약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요약자랑 낙약자랑 요렇게만 한 계약이지 요약자랑 수익자랑 이 두 사람이 무슨 계약을 했던 낙약자랑 수익자랑 아무 연결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문제가 요약자와 낙약자 쪽으로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유로는 항변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구별만 되면은 작년, 재작년에 치러진 제3자를 위한 계약 출제한 시험들은 정답이 전부 다 여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걸로 정답을 하는 경우에도 이 지문이 하나 이상씩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자, 문제가 일단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되는 거 자, 일단 기본적인 내용 체크를 좀 해보면 자, 이렇게 이 문제는 이제 기출문제지 195번에 있는 문제인데 자, 갑이 자기 소유 가업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매매죠. 매매야. 누구랑 갑이랑 을이랑 매매했다고요. 그럼 이제 이 계약이 어떻게 되냐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 자신의 병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이거는 그 사람 사정이 우리 알 바 아니고 자, 매매대금 1억 원을 병에게 요 말 매매대금 1억 원을 병에게 지급하도록 약정했다. 이 말을 보면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구나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매매를 했으면 갑이 을한테 물건을 팔았으면 옆에다 그려놓을게요.
자, 갑이 을한테 물건을 이렇게 팔았으면 매매대금을 갑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소유권 이렇게 줄 거니까. 이렇게 하면 일반적인 매매지. 그리고 여기서만 본다면 이 계약 무효되면 이행 안 하겠지? 이 계약에 사기치면 취소하겠지? 그냥 이런 매매예요. 매매인데 근데 자, 이 문제가 지금 매매 대금을 을이 갑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을이 병에게 주기로 병에게 지급 이 말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럼 이런 일반적인 매매가 아닌 거죠. 그러면 자, 신속하게 이 관계 파악을 좀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 매매는 누구랑 누구랑 한 거라고요? 매매는 갑과 을이 했단 말이죠. 네, 갑과 을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갑과 을이 매매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제3자를 위한 계약 문제는 제가 수익자를 항상 아래쪽에 여기 중간 센터로 보냈는데 이 관계도가 눈에 좀 익어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 그리지 않아도 머릿속에 그림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부분. 아까 이제 뭐 그림부터 머리에 떠오른다 하시는 그런 느낌이 나면 좋습니다. 그래서 대금은 이렇게 주기로 했다는 건데 이 대금 얘기를 빼놓고 생각한다면 얘네들 둘이 매매 계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이 문제가 생기는 건 요 갑과 을 요 자리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그게 영향을 주겠지만은 다른 갑과 병 자리 굳이 소위 대가관계라고 하는 자리는 이제 요 자리를 말하는 거죠. 요 두 사람 사이를 말하는 건데 여기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갑과 병의 사정일 뿐 을하고는 상관없는 요쪽 매매 계약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구성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 그러면 문제를 읽을 때 갑과 병 사이에 무슨 난리가 났다고 하든 을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거는 니네 사정이지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자, 문제가 발생되는 자리가 갑과 병 자리에서 발생되는지 갑과 을 자리에서 여기서 발생되는지 여기서 발생되는지 이게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될 거란 말이죠. 이 판단을 첫 번째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되면 그 다음에 해제권자는 뭐 갑이나 을이 돼야 되는 거지 병이 되는 게 아니다. 또 원상회복 청구 같은 거 자, 갑이나 을에게 반환 청구해야 되는 거지 병에게 반환 청구하는 거 아니다. 이런 지문으로 확장해 나가는 거고 자, 일단 첫 번째 판정이 이 보상관계 쪽의 판정이냐 대가관계 쪽의 문제점이냐 이거 판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해당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갑과 병 사이의 채권관계가 소멸했다. 갑, 병이죠. 요새 채권관계 소멸했다는 얘기는 여기에 처음에 무슨 채권이 있다 없어졌나 봐. 근데 그거는 을이랑 상관없잖아. 그 뭐 갑이 빚이 있다가 없어졌나 보지. 나랑 매매 계약한 거랑 아무 상관없고. 그러면은 갑과 을 사이의 계약? 봐봐요. 사람 다르잖아. 갑과 병 사이가 소멸했는데 갑과 을 사이가 왜 영향을 받아 이게? 당연히 소멸한다 그러면 틀렸죠. 이런 지문이 노상이 있단 말이에요. 시험에. 그러니까 이런 거 기본으로 잡아내주는 겁니다. 이 문장을 외우는 게 아니라 자, 어디에 이렇게 소멸한다는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는 거지. 갑과 병에서 생겼네. 대가관계 생겼네. 그러면은 그쪽이랑 이쪽이랑 아무 상관없으니까 영향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또 자, 갑과 을은 합의를 통해서 병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느냐. 근데 문제 지문에 보면은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나오죠. 자, 이렇게 되면 권리 준다고 해놓고 또 이렇게 합의하에 변경시키는 거 이거 안 되죠. 소위 뭐 합의 해제 안 된다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뭐 보상관계 뭐 이런 부분이랑은 상관없는데 수익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번에 갑과 을사의 매매계약 허위표시로 무효. 이것도 그런 겁니다. 이번에는 어디가 무효가 됐어요? 갑과 을사의 매매계약. 보상관계가 무효가 됐네. 여기가 무효됐네. 여기가. 그죠? 여기가 무효됐네. 그럼 당연히 계약은 다 무효된 거지.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자 그럼 다 무효됐으니까 갑은 항변하겠죠? 대항할 수 있다가 돼야죠. 왜 못해? 대항을 하면 되지. 그리고 자 선의의 병에게 뭐 선의의 제3자냐 이런 식인데 이 문제는 푸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자, 수익자는 허위 표시의 제3자가 될 수 없다. 자, 그러니까 대항할 수 있다가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보상관계 부분이 갑과 을 사이가 무효가 됐으니까 보상관계 무효됐으면 당연히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지금 제3자를 위한 계약 문제 푸실 때에는 보상관계가 무효됐기 때문에 대항할 수 있다고 푸시는 게 조금 더 통일적인 기준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지금 보상관계 무효니까 대항할 수 있다로 풀어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상관계, 대가관계 관련 지문이 여기 1번에도 하나 있고 3번에도 하나 있고 두 개나 있죠. 그러니까 정답이 뭐가 되든지 간에 보상관계, 대가관계의 구별을 못하면 일단은 삼각형이 몇 개씩 떠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8번 병원 계약 해제권이나 해제로 올리는 원상회복 청구 꼭 받는다 했는데 해제, 원상회복 거기서 오빠가 왜 나와? 이 병 나오고 요즘 제가 약간 그 노래 꽂혀가지고 오빠가 왜 거기서 나와? 어? 당사자도 아니면서 남의 계약에 감나라 배나라 그럼 돼? 자, 수익자가 왜 해제나 취소해서 나와? 원상회복 청구에서 나오고 하더라도 갑이 채무 불이행하면은 우리가 이런 매매라고 생각해 봅니다. 갑이 그냥 을한테 팔았던 매매라고 생각해 보면 이 매매 계약을 해제 취소하는 건 갑이 채무 불이행하면 을이 해제 취소 해제 그리고 을이 채무 불이행하면 갑이 해제 갑이 사기치면 을이 취소 을이 사기치면 갑이 취소 이렇게 하지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남의 계약을 막 취소를 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수익자는 당사자 아니니까 수익자는 해제 취소를 못한다. 가진다 틀렸네요. 하시면 되고 을의 채무 불이행이 성립하면 을의 채무 불이행이 성립했다는 얘기는 요 보상관계 계약 부분의 약속을 을이 어긴다는 거예요. 이 계약에 따라 을은 대금 요걸 주기로 했는데 요걸 안 준다는 거지. 그럼 이거 결국은 보상관계에 정해진 약속을 어기는 거니까 보상관계의 채무불이행입니다. 결국은 이것도 보상관계 채무불이행이고 자 그랬을 때 해제는 갑이 하겠죠. 해제는 갑이 할 텐데 근데 병도 돈 받을 권리가 있었던 사람이니까 손해배상 청구까지는 할 수가 있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답은 5번이 되는데 이 문제 핵심은 이제 1번, 3번 자, 그리고 요 4번 이런 것들 구별하는데 핵심이 있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예제 문제로 가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죠. 자, 문제는 똑같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옆에다 사례 그려놓겠습니다. 갑, 을, 그리고 병. 자, 여기가 매매 자리, 그리고 여기 대금 받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시간 드릴 테니까 OX로 정답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내가 일단 감기원장님이 1등입니다. 일단 순서는 정답은 일단 맞춰보기로 하고요. 최소한 이제 5명 이상 올라오면 그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강바다님이랑 충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는 부분을 해소를 좀 해드리려고 오늘 라이브 방송 이런 주제를 잡았어요. 같은 관점으로 풀어주시면 되는데도 지금 제 정답이 좀 다르게 나오는데 침착하게 보시고 강바다님이나 감기원장님도 지금 다시 천천히 보시고 수정하실 거면 수정하십시오. 이 문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시네요. 다 X도 계시고 555 네. 555X 다양하게 올라오네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보세요. 천천히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달라. 당연히 표현을 다 다르게 써 놓는 거죠. 근데 다 달라도 그래도 이제 뭐 원리는 똑같은 원리로 푸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드리는 문제입니다. XO, XX도 계시고 오늘 집에 가서 잠을 못 잘 것 같네요. 제3자를 위한 계약 쪽에 이렇게 어수선해지면 안 되는데 딱 통일적으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지금 누군가는 틀렸겠죠. 지금 다 답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보고 판정해 보세요. 커피에 눈이 멀어서 그냥 풀지도 않고 그냥 XO 막 올리는 거 아니야?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차분하게.
올라오는 정답들이 다 달라서 제가 시간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은 더 드릴 테니까 침착하게 하나씩 따져보고 맞춰봅니다. 약간 통일성이 생겨나면 그때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이제 좀 다듬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문제는 이제 이런 사례라고 봤을 때, 자, 을은 여기죠, 여기. 이 자리. 갑의 병에 대한 항변. 그럼 이제 갑의 병에 대한이니까 이거 대가관계죠. 대가관계. 이 항변으로는 자, 을이 대항할 수 있다가 틀렸죠. 그죠? 대가관계를 이유로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또 2번 질문. 자, 갑은 대가관계 부존재를 이유로. 대가관계를 이유로죠. 이건 이제 갑을 대신에 글자로 나왔는데 기본관계에 의해서 을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 거부를 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기본관계에 의해서 을에게 부담하는 채무라는 건 요 등기 이전 의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 안 줘도 되냐 이 질문이에요. 결국. 근데 자, 이쪽에서 생겨나는 어떤 부존재라는 문제를 이유로 그걸 이유로 등기를 안 주겠다는 소리를 하겠다? 그거 안 되죠.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 갑의 병에 대한 채무가 시효로 소멸. 뭐가 소멸했다고요? 갑의 병에 대한 채무가. 그럼 이거 대가관계. 대가관계 쪽이 소멸을 하든지 말든지 그 을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쪽이 뭐 싹 없어졌다는 건데 뭐 그런 거는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러면 자,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 거절할 수 있다는 틀렸죠. 그리고 자, 갑과 병의 법률 관계. 이번에도 갑과 병이죠. 자, 그럼 이것도 무슨 관계? 대가관계. 그러면 이런 대가관계가 또 강행규정 위반은 무효인데. 자, 아까는 소멸했고 이번에는 무효인데. 그게 뭐가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이게? 다 갑과 병이 소멸하고 갑과 병이 무효된 건데. 그러면은 등기 이전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도 없는 거지만 대금 지급 의무 이행을 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매매계약상 등기 주고 대금 주고 하는 이 문제, 등기 주고 대금 주고 하는 이 문제는 이렇게 하는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만 영향을 받아요. 여기서 보상관계 쪽에서 무효되거나 소멸되거나 취소되거나 이랬을 때에만 주려고 했었는데 못 주겠다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생겨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지. 이쪽에서 대가관계 쪽에서 갑과 병의 채무가 시효소멸했든지 뭐 갑과 병의 법률관계가 무효든지 여기서 뭐 무슨 어떤 난리가 나더라도 그거랑 얘네랑 특히 을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난리가 나고 소멸되고 이렇게 막 소멸 무효 되더라도 갑은 주기로 한 등기 줘야 되고 을은 주기로 한 대금 줘야 되고 약속대로 잘 지켜야 된다. 그쪽 문제는 니네들 둘이 알아서 하고 이건 이쪽에서 생겨나는 어떤 문제들은 그건 을하고는 영향을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잘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잘 찾아내면. 그러면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일단은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문제가 되고 그럼 이제 해제를 병의한다, 취소를 병의한다 이런 지문 X만 잡아내면 되는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나와주면 땡큐다 뭐 이런 느낌이 보여야 되는데 자, 지금 3교시에 해봤던 불능 지문이나 4교시에 해봤던 제3자를 위한 계약 지문들이 여러분들이 서두르다가 틀리시는 부분들은 나오더라도 시험장에 가서는 좀 더 침착하게 할 생각 하시고 그리고 이런 문제를 나한테 합격으로 가면 한 2문제 더 맞추면 5점입니다. 5점. 그러니까 합격으로 가는 자, 딱 발판으로 삼으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답 올려주신 분 중에 이제 옳은 정답으로 제일 먼저 올려주신 분이 원희님이 제일 먼저 XOXX 올려주셨으니까 원희님이 이번 퀴즈는 네, 당선작이 되겠습니다. 됐고 다른 분들도 모르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드리니까 똑바로 올라오시는 거 보니까 자 그러니까 모르는 건 아닌데 서두르면 틀리는 주제들이구나 잘 봐야 되겠다. 그리고 제3자를 위한 계약 사례는 모든 체크에 앞서서 지금 K진수님 말씀대로 보상관계 대가관계 먼저 체크하고
그래서 그 관계상의 지문이 지금 좀 이렇게 문제 화면 지문처럼 이렇게 문제가 처음에 제시가 됐을 때, 자, 내가 문제의 관계도를 자세히 안 그리더라도 좀 요 정도 그림이라도 좀 그려놓고, 아, 그래서 지금 어디가 보상관계고 어디가 대가관계인지를 보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문제를 좀 풀어나가도록 하시고, 이거 하나 그린다고 시간 많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얼른 딱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그려주시고, 이쪽에서 생기는 문제는 그게 뭐든 이쪽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 여기서 문제가 생겨야 여기에 영향을 받는 거다.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원희님 축하드리고요. 오늘 저희 쿠폰 당첨되신 분들은 제가 혹시 이름을 기억 못하더라도 카페나 밴드에다가 이렇게 무슨 문제 맞춘 사람이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쿠폰 싸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제가 확인해서 4분 정도 되셨던 것 같은데 기억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좀 잘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네, 요지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천천히 보시고 이번에는 1등 상품 안 줄 거야. 너무 시간에 쫓겨갖고 서두르다 틀리니까 천천히 보시고 제가 이제 이렇게 물 좀 마시고 있는 동안 꼼꼼하게 파악해 보시고 내 지문이니까 1분 30초 드릴게요. 1분 30초 동안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착하게. 어차피 이거 커피 안 걸려있는 건데 침착하게 잘 보고 올리세요. 아까 한번 서두르다 실패해봤으니까 지금도 봐봐. 감기님, 지연공주님, 강바다님 답이 다 틀려 지금 보시면. 네? 다시 리셋. 잘 보고 관계 파악 잘 하고. 그러니까 뭔 일이지? 이 사람들 다 올리기는 하는데 막 X가 막 여기 앞에도 가 있고 뒤에도 가 있고 2개도 있고 3개도 있고. 이제 슬슬 정리가 돼가는 것 같으네요. 정답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가 올린 답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그러면 나를 의심하자. 항상 내가 남과 다를 때는 내 잘못을 먼저 체크를 좀 해보시고. 네? 네, 이제 정답이 많이 올라오니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여기에요. 그럼 낙약자, 요약자 계약이면 여기잖아. 낙약자, 요약자, 요렇게잖아. 보상관계란 말이에요. 여기서 발생한 항변이면 대항할 수 있다가 나와야지. 있다가. 아까는 자, 이 요약자
이 수익자 뭐 이런 질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요약자 낙약자니까 대항할 수 있다가 나와줘야 되는 거고 이번 질문은 갑과 을의 계약이 갑과 을의 계약이면은 갑과 을도 여기죠 여기 보상관계 자 그게 취소가 됐어요 그럼 이제 계약 없어졌잖아 그러면 당연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금도 아마 안 주게 될 거고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병이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하냐 대항할 수 있을 텐데 아마 없는 아닐 텐데 그러면은 속한다도 틀렸을 거예요 그죠? 자, 이 매매계약 취소되면 대금 안 줍니다. 이렇게 주기로 했던 대금 안 줍니다. 이게 유지가 돼야지 대금 주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XX가 맞습니다. XX가 맞고요. 그리고 자, 3번 질문은 병이 수익에서 표시를 한 후에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이에요. 그러면은 을이 이거 안 한 거죠. 근데 이 대금 지급 의무는 이 계약에서 온 채무니까 이 계약에서 정해진 약속을 을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갑은 해제를 할 수 있다. 을이 약속 안 지키니까. 그리고 4번 질문은 갑과 을의 법률 관계 이거 뭐예요? 갑과 을 요거잖아 요거 갑과 을 그죠? 보상관계 자리 요게 무효야. 아까는 갑과 병 요 자리가 무효였는데 지금은 이쪽 자리가 무효니까 자 그러면 계약이 무효면 대금 지급 의무를 면한다. 그래서 XX55가 정답입니다. 네, 강소영님 어렵다고 하시는데 자, 이게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좀 어렵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보니까 그 원희님은 바로 맞추셨더라고요. 시간을 한 10초 정도는 다른 분들보다 좀 더 쓰신 것 같은데 바로 맞추셨어요. 그리고 1등은 이제 박지연 공주님이 XXO를 처음 맞춰주셨습니다. 네, 축하드리고 뭐 이거는 제가 일부러 커피 안 걸어 놓을 테니까 시간 너무 쫓기지 말고 해보시라고 드렸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제 라이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해봤다고 다가 아니라 내가 여기에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알아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오늘 뭐 그 문제 이거 퀴즈 좀 틀렸다고 해서 불합격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근데 내가 이거 할 줄 아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말 막 바뀌고 하니까 같은 질문을 계속 하는데도 같은 패턴의 질문을 계속 하는데도 그런데도 내가 실수가 나와? 그러면은 이거 내가 연습을 좀 더 해봐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됩니다. 그래서 자, 뭐 예제 질문을 한번 또 드려볼 테니까 한 번 더 해보기로 하고요. 이걸 이제 될 때까지 그냥 계속 해보는 거예요. 될 때까지. 다시. 자, 내감견님 다시. 자, 지금 또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예 이 보상관계, 대가관계 얘기는 이제 막 질린다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자, 이제는 모두 다 정답이 쫙 예쁘게 올라올 수 있도록 시간 충분히 쓰시고 나는 이제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천천히 올려주시기 바라요. 저는 옆에 관계도는 그려놓겠습니다. 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올리세요.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화면으로 문제 푸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시험지로 보고 막 이렇게 낙서도 하고 그럴 때랑은 좀 다르죠. 자, OXOX와 OXXX 둘이 붙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지문이
관건이겠네요. 세 번째 지문이 지금 논란의 지문입니다. 자, 이 분쟁이 지금 종식될 때까지 한번 연구를 해보시죠. 3번 지문이 X냐, O냐? 응? 앞서 올렸다가 지금 수정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5분 연속 지금 정답 올라갔기 때문에 보도록 할게요. 자, 좋은 현상입니다. 나아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나아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이제 조금만 더 연습하면은 그냥 뭐 맞추겠는데? 뭐 이렇게. 자, 내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이렇게 문제 좀 풀어봤다고 그렇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정확한 패턴으로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연습 많이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보죠. 자, 문제는 이제 그 구조는 같은 문제고요. 자, 이렇게 갑이 을을 지망하여 이렇게 했으면은 갑이 을을 속였죠? 그럼 갑과 을은 여기죠, 여기. 갑과 을, 갑이 을을 지망. 부상관계에서 하자가 생긴 거예요. 여기가 정상적이지 않은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사기당한 사람 을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그러니까 부상관계 하자를 이유로 항변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2번 질문. 자, 갑과 을의 매매계약이 갑과 을의 매매계약이에요. 또 요렇게죠. 그러면 또 여기 갑과 을의 매매계약입니다. 이게 허가구역 내에서 체결되고 허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평상시에 잘 안 보던 지문인데 뭐 어쨌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허가를 받지 못한 유동적 무효라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상관계 무효 생겼으니까 을은 병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가 없는 겁니다. 허가 떨어지면 그때 생기겠죠. 그러니까 보상관계가 지금 무효이기 때문에 여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대금 지급은 안 생겼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X입니다. 자, 이번에 3번은 갑의 병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그러면 갑의 병이면 여기죠. 여기. 여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근데 그건 대가관계니까. 그러니까 을이 병한테 대금 지급하는 문제랑 아무 상관없어서 소멸한다? 틀린 거죠. 그죠? 자, 이거 소멸할 이유가 없습니다. 3번 논란의 3번 질문은 X입니다. 그리고 자, 갑과 을의 계약이 허위 표시로 무효면 이거는 보상관계죠. 여기가 갑과 을이 무효된 거니까. 자, 그러면 갑은 병에게 무효주장 대항하는 거 할 수 있다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OXXX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처음 정답 올려주신 분은 처음 정답 올려주신 분은 아론킴님이 자, 이번 커피 쿠폰은 당첨되신 것 같고요. 마찬가지 카페나 밴드에다가 이름 올려주세요. 제가 뭐 늦지 않은 시점에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5분, 6분 커피 쿠폰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아론킴님, 이번 문제는 아론킴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문제를 보실 때 내가 제3자를 위한 계약 또는 위험부담 그거 다 쉽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내가 실수도 많이 하고 또 내 기준에 따라 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나는구나. 이런 걸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개인적으로 직접 해보셔야 된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주는 거는 보고 있으면 너무 쉬워 보여요.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 또 어떤 선생님들은 또 선생님들이든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그런 거를 이제 패턴화 시켜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하는 거 보면 뭐 너무 쉬워 보입니다. 근데 그 너무 쉬운 규칙을 나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지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책 보고 있는 것보다는 동영모의고사 같은 문제집 풀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좀 많이 풀다 보면은 없던 패턴도 생깁니다. 자꾸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 파트가 나한테 점수로서 이제 딱 안정적으로 와야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안정적이지 못하다면 그럼 오늘 내가 좀 실수했던 파트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점검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